PM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내용, 전문가 그룹 로얄 패밀리 홍동주 체온 의학 작가이자 그룹 대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PM Q&A 18번째 시간, 질병에 따른 PM 식품 적용 안내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질병에 따라서 PM 식품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은요, PM 식품은 기능성이라서 잘 적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은 각 장기마다 자기들만의 고유의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고유의 영양소 갖다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유의 장기들이 고유의 영양소가 부족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었을 때, 파산됐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기들이 잘 하는 것들에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서 자기가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을 우리는 치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각자가 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특기, 취미 이런 것들을 해 놓습니다. 특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신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달란트라는 이름으로 했고,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면 탤런트가 그 뜻이죠. 각기 잡기들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취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특기 이외에 즐겨 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기도 각자가 고유의 자기들만의 기능들이 있는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 장기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을 못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시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난 이것을 잘하는데 이것을 못 시키게 만들고 잘 못하는 것들을 시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들을 시키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잘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를 넣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먹는 양이 처음에 PM을 만났을 때 3개월 동안은 3배수 이상을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장기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식습관들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들을 잘 넣지 않다 보니까 많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3개월 동안에는 충분히 채워져서 그 장기들이 기능성 원료들을 먹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3개월 동안에는 3배의 이상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가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1차 대사산물이 있고 2차 대사산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쓴 책 중에서 신진대사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차 대사산물은 파워 칵테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이것을 대략은 7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섬유소 이것이 7대 영양소인데 7대 영양소가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효소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쪼개져서 대략은 90개에서 140여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차 대사산물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일반적인 영양소들이에요. 생명 유지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2차 대사산물은 좀 다른 겁니다. 얘는 생명을 보호하는 쪽이에요. 암에 걸리지 않게 하거나 당뇨에 걸리지 않게 하거나 혈압이 오르지 않게 하거나 이러한 특수한 영양소들입니다. 알칼로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테르페노이드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우리가 식물을 보게 되면 각자 갖고 있는 칼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영양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2차 대사 산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생명도 유지해야 되고요. 보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양소들이 PM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파워 칵테일만 먹어도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지럼증이에요. 두통처럼 발생하고요. 꼭 이명처럼 나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 거리는 겁니다. 원래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지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질아질거리다. 겨울이 지나고 봄 되면 아지랭이가 피죠. 냉기가 열에 의해서 빠져나올 때 아질아질, 아지랭이가 피는 겁니다. 그러면 어지럽다 그러면은 내 몸에 뭔가 냉기가 있는 겁니다.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죠. PM 식품을 섭취하고 나서 열이 활성화가 되면 내 몸에 냉기가 빠져나올 때 어지럼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한 예로 몸살 같은 거 걸리면 매우 추워요. 바들바들 떨면서 체온을 측정하면 거의 40도에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춥다고 합니다. 어지러워서 잘 서 있지를 못해요. 중력이 약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열이 활성화됐으니까. 열이 활성화가 되면 열의 압력으로 냉기가 빠져나갈 때 그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우 추워요. 그런데 메니에르병은 요거와 다릅니다. 춥지 않은데 어지러운 거예요. 자, 이분요. 메니에르병과 또 하나 담석증이 요즘에 담낭, 담석 요 질환이 증가되고 있고 췌장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메니에르병의 증상이 어떻다. 그리고 담석증은 대략은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거잖아요. 췌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은요 지방 때문에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풀지 못했던 숙제가 하나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PM 식품을 그렇게 많이 오래도록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콜레스테롤 수치는 개선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요, 제가 정말로 난제로 풀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원인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빼면서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메니에르병, 담석, 췌장 요 세 가지가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뿌리가 같게 된 거예요. 현대 의학에서는 메니에르에 관련돼 가지고 현재 국내 환자가 2020년 기준으로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건 꽤 많은 거죠. 원인과 증상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달팽이관의 림프관 이상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이 림프관에 림프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림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방이죠. 이거와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알아. 근데 밑에 보니까요, 그 이외에도 스트레스도 있고요, 과로가 있는데 나트륨 축적, 갑상선 기능 저하, 바이러스 감염 이것들이 메니에르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딱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내용 틀린 거 아닌데 저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못 고쳐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